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어제 제가 동영상 올렸으니까, 어제 올리고 오늘 또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영상 올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일단 이 동영상은 늘 하던 말이지만, 모든 분들에게를 위한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죠? 일단 최소한 우리가 동영상 시리즈 세 가지가 있는데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는 끝내신 분들만 이 동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끝내고 정주행 1번부터 112번까지 다 들으시고 난 후에 균형 잡기에 들어가신 분들부터 이제 이 동영상을 참고용으로 연구용으로 좀 활용해 주시고요. 이 동영상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고 또 연구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조금 더 지식을 더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공동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 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죠? 보시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조심스럽게 적용하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 초입에 늘 이렇게 멘트를 두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제가 오늘 동영상은 무슨 내용을 찍어야 될지 물론 뭐 우리가 나눠야 될지 부분들은 상당히 많지만은요. 그래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먼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밤이나 낮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수건되는 거 있잖아요. 수건되는 거. 그 수건을 대면 혈액순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기도 하고 그 무조건 밤새도록 수건을 대고 잔다 뭐 이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이래 보면 초저녁에 이렇게 있을 때는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대고 누워 있으면 등짝에 대고 누워 있으면 또 편한 구석도 있고 편한 구석과 불편함이 동시에 공존을 해요. 편한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게 뭔가 왼쪽 등짝으로 피가 많이 오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더 이렇게 더 잘 되면 오른쪽 폐가 살짝 들리기 때문에 또 창자도 약간 불안정해져. 왜냐 폐가 누르고 있던 창자가 이렇게 폐가 들리게 되면서 창자가 막 꿈틀꿈틀거리죠.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변화들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각성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 막 피곤하면 그냥 누워 있으면 골아 떨어져 버리는데 막 피곤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이렇게 수건을 깔고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각성제 맞은 듯한, 그러니까 막 오히려 몸이 살아나니까 지금 휴식을 취하려고 누웠는데 몸이 오히려 살아나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 한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수건을 빼고 뭐 옆으로 눕든지 똑바로 눕든지 팽창이 있을 때는 가끔씩 오른쪽으로 눕기도 합니다. 근데 오른쪽은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자 우리 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두 가지는 꼭 구분을 해야 된다. 내 몸에 지금 팽창 요소가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또 반대로 팽창 요소가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팽창이 없다고. 팽창이 없으면 배가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해요. 그죠?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되게 누워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배가 볼록 올라올 때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볼록 올라올 때 있고 뭐 가스가 잘 안 빠져나가서 답답할 때도 있고 운동하면 이제 트림이나 방귀 이런 거에 나와서 또 편안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막연한 환상,
이 막연한 환상, 자, 우리 대표적인 환상이 뭔가 하면,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다 건강할 거라는 환상,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안 아프다 이런 사람, 본인이 안 아프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파요. 비염을 앓고 있다든가 뭐 어떤 하여튼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 하여튼 그 사람들은 뭐 소화가 되면 건강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무릎이 좀 아파도 소화가 되면 건강하다라고, 뭐 목디스가 좀 안 좋아도 그냥 자기 아프다는 얘기 안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건강하네 착각.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건강의 척도를 구분하는 게 소화 같아요. 소화. 소화는 뭐 창자가 편하다 불편하다 막 이런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절망감을 느끼죠. 왜? 먹는 낙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고, 또 물론 성취욕도 굉장히 크지만은, 저도 거의 한 30년 동안은 먹는 낙을 포기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주변 가족들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만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건강한 사람 아주, 심지어 어린애들도 아파요. 자주 체하고, 하여튼, 머리 아프다 그러고, 배 아프다 그러고, 심심함이 아프다 그러고,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주 건강한 사람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건강을 잘 관리해 가면서, 우리가 건강이 제가 지금 아주 나쁘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만약에 지금보다 건강적으로 더 좋아진다라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건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한 계단 올라설 수 있다라면, 그럼 그 후내년은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저 분명히 제 몸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20대 26세 이 병에 걸렸는데, 뭐, 말씀드렸죠. 대사증후군 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제 건강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 제가 26세 때의 그때의 몸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아니, 두 배, 아니, 세 배가 좋아요. 그럼 제가 20대로 돌아간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건강적으로 보면 분명히 더 좋은 건 확실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시고, 참, 제가 올리는 동영상 참 재미없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동영상이고, 너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또 사실을 기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딱 밝혀진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러고, 연구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는 뭐, 숟가락으로 밥을 갖다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자, 같이 연구하자. 나 같은 케이스, 우리 아내 같은 케이스, 저희 아내 같은 케이스는 이러니까 여러분의 케이스는 다를 수도 있다. 몸의 구석구석에 약한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저는 믿기 때문에 동영상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고, 또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또 적극성을 띠잖아요. 그죠? 연구하는 자세를 띠거든요. 오늘 말이 참 길어집니다. 자, 수건, 그러니까 수건 되는 거, 무조건 계속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누울 때 그냥 시작은 한 뭐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빠지면 빠지고 그냥 빼버려요. 귀찮으면 빼버리세요. 등이 좀 불편하고 몸살기가 약간 느껴지고 되게 불편한 이 각성 효과거든요. 그것도 각성 효과도 그 일단 명현현상이라고. 명현현상 너무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조금 불편함이 심해지면 제거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다음에. 자, 수건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이거 뭐 왼손에 머리춤을 2개 찾네요. 원래 제가 오른손에 하나 찾잖아요. 그죠? 근데 동영상 찍는 동안에는 제가 뭐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옮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어제 이제 저의 경우와 저희 아내의 경우가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거기 이제 팽창이 영향을 미치느냐, 팽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팽창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팽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팽창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폐를 들어 올려주는 것도, 이게 수건을 대고 좀 누워있는 것도 팽창이 풀어지는데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쪽 폐가 들려주면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창자가 잘 움직이고, 또 팽창은 점점 이래 단단한 것이 부드러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것도 팽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떡하든 또 너무 과하게 차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하게 차도 안 되고, 저희 아내가 지금 중량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단 그때 당시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정확한 원인을 몰랐어요. 사실은 불편하니까 내려보니까 또 좋고, 또 내렸는데 또 불편하니까 올려보니까 좋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창자 속에 팽창이 어느 부분에 박혀 있는지, 이거는 배를 찢어서 개복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설사 개복을 해서 확인을 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지, 제가 연구한다고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연구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를 활용해서 밸런스를 잡는다, 이거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아마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아무도 이런 발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본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사용했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고 대중화 시킬 수도 없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아무도 적용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팽창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래 봤을 때는 이거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서해부 탈장 증상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 뭐 환자들 천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증상들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본인 생각만 하면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남을 부러워하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게, 훨씬 더 절망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되고, 저도 수술 받으러 병원에 한번 갔다가 오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아프니까, 계속 아프니까. 근데 그때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오니까 회복실에서 사람들 만나 얘기를 좀 해보니까, 아유, 그분들 인생은 너무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래,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리 조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팽창을 풀어주는데 나름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조를 하고 있고, 그죠? 어, 팽창이 풀리면 풀릴수록 순방향적인 방향성이 자꾸 세워지겠죠. 저처럼 왼팔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 많이 해도 자꾸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내 몸이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진짜 그래요. 지금 한 달 반이 넘었어요. 한 달하고 3주, 한 7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예전에 왼팔 운동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7주 동안. 그런데도 더 해달래요, 내 몸이. 이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특이하게 그러네.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팽창 요소가 없으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닐 수도 모릅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로 오래 살았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대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단 다리 조작.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세요. 다리 조작이 많이 일어나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위로 자꾸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온다 했죠. 근데 이제 팽창이 걸려 있으면, 저희 아내처럼 팽창이 걸려 있으면 다리에서 올라오다가 창자에서 또 붙들려 버려요. 팽창 주변에서. 팽창이 있으면 창자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창자가 자꾸 무거워져요. 땡땡해져요. 팽창을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어떠하든 다리 조작, 저 같은 경우 다리 조작을 많이 해버린다든가, 다리 조작을 많이 해버리면 진짜 왼팔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나마 요즘 원판 돌리기가 있어서 어찌어찌 이제 싸움에서 지는 싸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운동해가면서 살면 그런 대로 지낼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을 막 무지막지하게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제가 길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팽창이 없는 경우 다리 조작과 왼팔 운동을 균형감 있게 밸런스에 맞춰서 한다 이겁니다. 그죠? 어떤 날은 괜히 욕심이 들어서 테스트 한다고 다리 동작을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왼팔이 많이 딸려요. 제가 그저께 막 750 정도 차고 자고 막 그랬잖아요. 또 어제는 또 운동량을 조금 줄였더니만은 한 500만 차고 자도 되고 막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왼손에 중간에. 근데 팽창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 꼭대기까지, 가슴까지. 왜? 다리에서 풀려도 결국은 창자에서 붙들려 버린 거예요. 창자에 붙들리기 전에 이제 다리에서 풀리면 팽창이 조금씩 풀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리도 빨리빨리 균형을 맞춰가고 밸런스를 맞춰가고 옆구리도 밸런스를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맞춰가고 기립근도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맞춰가다 보면 팽창이 점점 약한 모드로 바뀌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팽창을 풀어주는데 최적화된 어떤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제가 특징적으로 팽창이 심할 때는 오래 서 있으면 불리해요.
창자가 이제 가뜩이나 자꾸 내려앉으려고 창자가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워서 운동을 한다든가, 누워서 하더라도 이렇게 뭐 이부자리를 좀 이부자리 조정법 있잖아요. 횡격막 윗부분이 좀 땅으로 떨어지게, 또 무릎과 종아리 쪽은 제일 높고, 그런 식으로 약간 경사지게 해서 그렇게 누워서 전신 운동을 하고, 뭐 왼발을 까딱거려서 좋으면 왼발, 오른발을 까딱거려서 좋으면 오른발, 또 누워서 뭐 엉덩이 들기, 다리 들기, 자전거 타기, 뭐 꽈배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꾸 하고, 배에도 이렇게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왼쪽 배에 올리는 거, 오른쪽 배에 올리는 거, 중량을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전에 저희 아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양쪽 배에 길게 올렸는데 한 개를 배꼽 위쪽에다가 조금 250인가 하나 올려놓으니까 뭔가 싹 연결이 되면서 좋은 느낌이 들더라. 물론 그게 계속 좋은 느낌이 아니지만 그날 그 순간에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나 편안하다고 느꼈는 거는 팽창이 약해지는 어떤 요소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물병을 왼쪽에 기대 볼 수도 있고 오른쪽에 기대 볼 수도 있는데 주로 왼쪽에 기대겠죠. 왼쪽에 기대는데, 왼쪽에 기댄다는 건 뭔가 창자가 왼쪽으로 쏠릴 때 뭔가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고, 또 물병을 왼쪽에 계속 기대다 보면 나빠지면 빼야죠.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안 빼고 있으면 뭐 옆구리가 막 골반 쪽이, 왼쪽 골반 쪽이 뭐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사실은 느끼는 분도 있고 아예 못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본 바로는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셔야죠. 내가 못 느끼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뭐 하나님께라도 매달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뭐 똑같이 맞출 필요 없다. 팽창 있는 분들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자, 팽창이 많으신 분들은 오래 걸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했습니다. 저 팽창 걸렸을 때는요, 거의 걷기 싫더라고요. 자꾸 어딘가에 앉고 싶고, 앉아도 불편해요. 또 어떤 때 자꾸 눕고 싶어요. 누워서 꼼지락꼼지락, 왼손 움직여서 좋으면 왼손, 오른손 움직여서 좋으면 오른손. 자꾸 바뀌어요, 그게. 어떤 때는 왼쪽으로 누워있으면 편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똑바로 누웠다가, 또 오른쪽으로 누우면 살짝 편할 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또 제자리 똑바로 눕기도 하고, 가슴에도 뭐 가로로도 올려보고, 뭐 혈자리, 오른쪽 혈자리 쇄골 밑에도 올려보기도 하고, 자꾸 변화를 주면 피가 이동을 해요. 피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면 혈액이 이동을 하게 돼요. 혈액순환이라는 게 우리가 생명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혈액 이동이 멈추면 그 생명체는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피가 안 흘러가거든요. 산 사람 피가 흘러가는데, 피가 너무 안 흘러가도 뭐 저혈압이다, 고혈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병이에요. 그러니까 팽창도 피를 안 흘러가게 만드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가 어떻게 하든 자꾸 흘러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팽창이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부자리 요법을 쓰는 거는 누워있을 때도 피가 좀 전체적으로 내려갔던 게 위로 올라오면서 또 횡격막 위쪽이 좀 땅으로 탁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폐가 좀 들려요. 그 이부자리 자체로만으로도 폐가 좀 들려서, 그러면 창자가 여유 공간이, 충분한 공간이 생겨서 창자가 움직임이 조금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대장하고 소장 간의 소통이 조금 더 열리고,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을 자꾸 만드니까 어긋난 부분을 바로 맞춰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제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팽창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동일하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다뤘던 방법들은 지금 수백 가지예요. 그거 다 기억해서 해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 자 수백 가지인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마 100가지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한 2, 300가지는 다 잊어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자꾸 보시라는 겁니다. 보다 보고 또 한번 따라 해봤는데 어느 날은 그런 어떤 동작이 내 몸에 확 변화를 일으키는 때가 있어요. 오늘은 변화가 없는데 다음 주에 해보면 그게 기가 막히게 잘 통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날은 그게 안 통했는데 어떤 날은 조건이 맞아서 그게 확 통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폐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 이것도 한번 얘기하기는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자, 여기가 명치예요, 명치.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죠? 사선으로 이게 내려가는 이 명치인데, 나중에 그 이제 욕실에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샤워실에서 명치를 앞으로 쫙 내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치를 쫙 내미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명치를 쫙 내밀면서 자, 배에 있는 뭔가를 가슴 쪽으로 끌어올린다, 잡아당긴다, 흡입시킨다. 쭉 당겨 놓는다 이러면 배가 쑥 들어가게 생각한다. 물론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배가 조금씩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폐가 진짜 강제로 수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려면 이게 한 3초에서 한 5초 정도 쫙 이렇게 당기고 팔을 이렇게 좀 흔들어줍니다. 팔을 좀 흔들어주면 폐가 이렇게 수축되면 이제 피가 심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심장으로 왼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응? 그때 심장으로 갈 때 사지를 좀 움직여주면 심장에서 피가 쭉 뻗어나가거든요. 또 뻗어나가는 피가 상체로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팔을 흔들어 주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리나 창자 쪽으로 피가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쭉 팔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주고 머리를 흔들어주면 피가 부족한 쪽으로 팔이나 머리 쪽으로 피가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한 번 할 때 한 3번 정도 하세요. 3번 정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자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씩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3회에서 5회 3회 하면 9번이잖아요. 그죠? 5회 하면 3, 5, 15, 15번이니까 저는 그 정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 좋다고 느끼면서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할 게 많고 저도 살아가면서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생각의 여유가 이까지 못 미쳐서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는 날, 많이 하는 날 한 10번도 하고 안 하는 날은 한 번도 못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든 샤워실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 씻을 때 기억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명치를 이렇게 본인의 몸을 한번 보세요. 명치가 쑥 들어가 이 허리를 굽히면 명치가 쑥 들어가고 배는 볼록 올라와 버리고 가슴이 쑥 꺼져 버려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고 이랬죠. 이게 나쁜 자세예요. 그러니까 명치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명치가 뒤로 밀리면 횡격막이 처져요. 횡격막이 폐를 받쳐주는 근육이거든요. 그게 자꾸 처지면 안 좋은 거예요. 명치를 앞으로 내밀어주면 횡격막이 약간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요. 그래서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좋으면 뭐 획기적으로 좋으냐 이런 거는 없어요. 획기적으로 좋은 거는 여러분들 마약을 맞거나 그 뭐 급성 통증에 오는 진통제,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면 획기적으로 좋아요. 조금 전에 죽을 듯이 아프던 게 하나도 안 아파져요. 병원에 가면 진통제 놔주거든요.
그 잘못 길들여지면 나중에 대책 없죠. 맨날 119 실려가는 거죠. 그 하여튼 그런 게 획기적인데, 획기적인 거는 그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냥 감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 병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다 망가져 있고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데 여기서 무슨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시간 낭비하게 될 거예요. 절망감만 더 들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자, 이 가슴을 들어 명치를 앞으로 쏜다는 느낌을 쭉 하고 배에 있는 걸 위로 끌어올린다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확장시킨다 이런 느낌을 주면 진짜 폐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걸 한 5초 정도 유지하라는 겁니다. 바람도 싹, 바람 불어주면 폐가 더 수축이 되거든요. 수축, 팽창할 때. 수축은 짜그러드는 거고 팽창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해보시고, 자, 이것도 도움이, 자,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거는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작은 도움을 쌓아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때 좀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효과가. 저도 여지껏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 아주 좋은 결과를 끌어내더라.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 이틀은 반짝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성이 생겨요. 이게 몸에 변화를 일으키고 나면 더 이상 변화를 일으킬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이제 구분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나쁘다고 잘못 판단할 뿐인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다리 동작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리 동작을 가르쳐 드렸는데, 자, 이거, 자, 획기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근육이 안 맞을 때, 허벅지 근육이 안 맞을 때, 뒤쪽 허벅지와 앞쪽 허벅지 근육이 안 맞을 때, 이걸 바꾸는 데는 제가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왼쪽보다 8mm 정도 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스쿼트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딱 재보면, 예? 딱 재보면요. 이렇게 딱 재보면 왼쪽이, 보세요. 보세요.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오른쪽 손톱보다 8mm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그 왼쪽 허벅지가 8mm가 더 두껍다라는 겁니다. 왼쪽이. 왼쪽이 8mm가 더 두껍다라는 거는 이제 앞쪽만 기준에서는 왼쪽이 더 두꺼운데 뒤쪽은 또 왼쪽이 약해요. 오른쪽에 비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가? 이거 분명히 8mm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약 12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8mm가 더 두꺼우면 그 속에 조직, 세포 조직이나 근육들이나 피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혈관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모세혈관들이. 그 혈액의 흐름의 양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제가 어제 이제 내려가서 연구했던 거는 사실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나가서 운동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자, 저 왼쪽 다리는 제가 왼쪽 앞쪽 허벅지가 세고 뒤쪽 허벅지가 약하거든요. 그죠?
저는 오른발이 뒷발인 사람이에요. 오른발이. 여기가 왼발이고. 그러니까 뒤쪽 허벅지를 강화해줘야 앞쪽 허벅지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와 저희 아내의 사례를 약간 구분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사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오른발이 뒷발인 사람이다, 원래. 네? 아직도 오른발이 약간 뒷발이라는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어서, 골반 또 손수건 채워놓고 있고, 손수건 이렇게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죠? 바지 사이에 이렇게 끼우고 놓고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오늘 알려드릴 건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뒤로 걸으면 좋다고 느낍니다. 뒤로 걸으면 좋은 게, 어차피 왼발에 힘이 안 가기 때문에 왼발에 힘을 주고 자꾸 뒤로 걸으면 느낌이 좋아요. 물론 저희 아내도 뒤로 걸으면 느낌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앞쪽 허벅지가 약해요. 반대로. 저는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하고, 저희 아내는 왼쪽 앞쪽 허벅지가 유난히 약합니다. 12mm나 오른쪽에 비해서 얇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 중량도 지금 560, 70 이 정도 차고 있거든요.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왼쪽 다리에 그렇게 앞쪽으로 머리주머니 많이 찬 시간이 사실 꽤 오래돼요. 뭐 1kg도 넘게 찬 적도 많고, 뭐 1500도 차보기도 했고, 그런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은 노력은 해봐야죠. 그죠? 자, 뒤쪽 허벅지를 키우려면 약간 뒤쪽으로 걷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유리해요. 보세요. 자, 저는 뒤쪽 허벅지를, 일단은 뒤쪽 허벅지를 강화하려면 일단은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무릎을 굽히는. 그래야 허벅지 근육이 자극을 받아요. 무릎을 안 굽히면 허벅지에 자극이 안 와요. 사실 종아리 쪽이나 무릎에 힘이 너무 쏠려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키우려면 스쿼트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릎을 굽혀야만 허벅지의 근육이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커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이 자세가 꼭 필요해요. 아세요? 자, 왼손에 지팡이를 갖고, 무릎을 이렇게, 오른발은 뒷발이니까 앞꿈치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가락 끝에 힘을 이렇게 딱 줍니다. 앞꿈치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앞꿈치에 힘을 주고. 자,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서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허리를 이렇게 수그려요. 일단은 수그렸다가 일어날 때 쫙 이렇게 하면 이 허벅지와 둔부와 옆구리까지 자극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약간 뒤로 걸으면서 쭉. 뭐 제자리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해도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 돼요. 뒤쪽을 힘을 주는. 그러면 아무래도 뒤로 걸으면 더 효과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왼쪽 다리로만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 다리가 더 약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의 경우,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쪽 다리가 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잖아요. 저하고 반대로.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왼발을 앞꿈치에다 힘을 줘야 되고, 앞쪽 허벅지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저희 아내는 앞꿈치에 힘을 줘야 돼요. 앞꿈치에 힘을 주고, 그죠? 저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 앞꿈치에 힘을 주고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는데, 저는 아까
뒤꿈치에 힘을 주고 무릎을 굽히는데 허리를 수그리라고 했잖아요. 수그렸다가 일어서면서 펴는 거예요. 일어서면서 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굽히는데 허리를 굽히면 안 돼요. 최대한 굽히지 않고 일자로 쭉 내려가세요. 뭐 약간 굽히는 건 괜찮습니다. 일자로 쭉 내려가면 앞 허벅지에 쫙 힘이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일어설 때 허리를 약간 뒤로 쓱 젖혀야 돼요. 그러면 이쪽하고 또 왼쪽 소장이 약하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 왼쪽 배와 오른쪽 배에 올리잖아요. 그죠? 앞꿈치에 힘을 누르는데 허리를 굽히면 안 돼. 자, 허리를 굽혀버리면 이 뒤쪽이 힘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허리 뒤쪽이. 그래서 허리를 굽히면 안 되고 일자로 쓱, 자, 지팡이 잡고 일자로 쓱 내려갔다가 일어서면서 뒤로 쓱 젖혀주는 거예요. 보세요. 일자로 쓱 내려갔다가 일어서면서 뒤로 쓱 젖혀주는 거예요. 여기 약간 까다로운 거예요. 그 제 안에는 오른발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뒤꿈치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뒤꿈치. 그죠? 뒤꿈치에 힘을 줘야 돼요. 자, 이게 물론 오른발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왼쪽 다리에 피가 좀 부족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왼발에다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왼발에다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오른발도 이런 걸 적용하고 싶다라면 왼발을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오른발을 1번 정도 하는 횟수, 뭐 왼발을 한 3번, 4번 하고 나서 오른발을 1번 정도 하는 횟수, 이 정도로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왼발 1번, 오른발 1번, 왼발 1번, 오른발 하면 결국 나중에 오른발이 이겨버려요. 오른쪽 다리가 피가 더 많아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런 구분은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계속 막 미친 듯이 자꾸 드러내시는 분들은 약간 저와의 교감 능력이 좀 더 좀 올라가서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가 물론 저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라면 아마 여러분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꿈치,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면 안 되고 일자로 내려갔다가 약간 뒤로 젖혀야 돼. 뒤로 젖혀야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뒤쪽 허벅지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내려가는데 무릎을 굽히면서 내려가는데 허리를 굽혔다가 올라오면서 뒤로 젖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뒤로 젖히는까지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굽혔다가 일어나는 동작까지만 해도 이쪽에 힘이 오거든요. 뒤로 젖힐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굽혔다가 일어나면 뒤쪽에 힘을 받거든요. 앞쪽 허벅지가 약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앞꿈치에 힘을 주고 일자로 쭉 내려갔다가 허리 굽히지 말고 그냥 올라왔다가 뒤로 젖혔다가 이렇게 하면 이 앞쪽 허벅지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근육에 긴장감이 확 올라와요. 근육은 긴장감이 올라와야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를 해봤고, 자, 이따가, 그래, 하여튼,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팽창 문제에 계속 걸려 있기도 하고, 또 몸이 또 이게 많이 꼬여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계속 이제 제 문제는 조금 정돈이 돼 있는 듯 하고, 물론, 앞으로 저도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는, 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 몸이 좋아진다는 것도 계속 느끼고 있고, 와,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1년, 2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건가? 뭐, 가도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몸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라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다. 그죠? 약을 안 먹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고도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희생할 만한 조건이 되는 거죠. 해볼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쪽으로 희망을 자꾸 찾아가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동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던가, 한번 들어갖고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옆에서 직접 가르치고 지도해도 잘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보면. 동작이 이상하고,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대로 그 동작이 잘 안 나와요. 결과가 약간 다르게 자꾸 나오고, 이런 경우도 저도 봤기 때문에. 예전에 세미나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 얘기는 그동안 워낙 많이 해서 이제 좀 저희 아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쪽이 왼쪽. 그럼 저희 아내 똑바로 이렇게 서라 이러고 보면 약간 오른쪽 골반이 약간 이렇게, 본인은 이제 똑바로 섰는데 오른쪽 골반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게, 예전엔 되게 심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이제 좀 약간 똑발라졌어요. 똑발라졌는데 그래도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게 내 눈으로 확인될 정도면 좀 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가 있다. 자, 이거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옆구리는 왼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골반이 왼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이 오른쪽이 세다는 건 창자가 뭔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말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골반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다가 창자가 오른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팽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팽창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창자 전체가 오른쪽으로 약간 힘이 대장 쪽으로 끌려가는, 대장이 오른쪽에서 시작하잖아요. 맹장 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쏠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왼쪽 옆구리에 머리 주머니를 얼마나 차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한 250 정도 찼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차봤더니만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팽창 때문에 무조건 많이 차는 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옆구리는 지금 왼쪽으로 해요. 누워있을 때도 왼쪽에 물병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그죠? 물병 꼭다리를 물병 바닥을 이 골반뼈 위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누워있으면 편한 경우가 많고, 또 편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옆구리, 골반 쪽은 왼쪽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특이한 거는 무릎 아래쪽, 또 허벅지 안쪽, 그러니까 발목 안쪽, 그러니까 안쪽이 또 약해요. 옆구리는 왼쪽이 약한데, 다리는 이 안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발목부터. 골 때리는 거죠,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해. 골 때린 거. 자, 그러니까 제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앞꿈치에다가 힘을 주기도 하고, 안쪽으로 힘을 주기도 하고,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요. 무릎은, 그러니까 발바닥은 왼쪽 다리 안쪽을 짚어주고, 앞쪽을 짚어주고, 안쪽을 짚어주는데, 옆구리는 또 왼쪽으로 밀어야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돼요? 꼬여버리죠, 그죠? 근데 몸이 왜 그렇게 틀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나타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을 때도 물병을 허리 쪽, 그러니까 골반 쪽에는 왼쪽으로 기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왼쪽으로 기대면, 한 개 정도 기대면 좋은 경우가 많고, 또 발목은 안쪽으로, 그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한번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눕잖아요. 이제 골반은 여기다가 이렇게 기대고, 자, 안쪽은 너무, 이게, 골반 쪽은 여기 골반 쪽은 힘이 세니까 뒤집어서 놓고, 발목은 너무 세게 돌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꼭다리가 위로, 골반 쪽은 꼭다리가 밑으로. 꼭다리가 밑으로 가면 이게 바닥에 더 힘이, 무게가 더 많이 가잖아요. 그죠? 어? 이해되세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자, 이게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에 올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옆구리는 왼쪽으로 힘을 좀 가게 하고, 발목은 안쪽으로, 왼쪽 다리 안쪽으로 힘이 오게 하면, 다리 혈액순환이 더 잘 소통이 되면서 좋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세요. 물병이 충분치 않은데, 어제 제가 얘기했던 지난 세미나에 가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처럼, 이게 왼쪽 다리가 뒷발인 분인데, 발목이 접히는 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왼발이 뒷발이면 오른쪽 발은, 그죠? 오른쪽 발은 뒤꿈치와 바깥쪽에 힘을 줘야 되는데, 바깥쪽에 힘을 줬더니만 자꾸 발목이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안쪽으로도 힘을 주니까 더 좋더라. 그래서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양쪽 다 바깥쪽으로 힘을, 그러니까 오다리. 무슨 말인지 알죠? 안짱다리야.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릎이 향하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고 똑바른 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안쪽이 다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에 피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사실 힘을 똑같이 주면 오른쪽 다리가 이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쪽 다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런 걸, 왼쪽 다리가 피가 좀 부족하고, 물론 모래주머니 적정量챙겨놨으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 무게가 이게 다리에 전달이 되면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가버리면 오른쪽 다리가 이겨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물병 꼭다리가 아래로, 그러니까 힘을 더 받게 하고, 이렇게. 오른쪽 다리는 힘을 좀 덜 받게 위해서 꼭다리가 위로,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쪽으로 뭔가 힘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허벅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허벅지도.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그죠? 허벅지 이렇게 하고, 왼쪽 다리가 뭔가 조금 더 힘을 좀 더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하고, 만약 옆구리가 약하면, 물병을 이렇게 기대놓고, 옆구리가 약하면, 이런 식으로 누워있으면 되는 거죠. 누워서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손발을 잡고, 무조건 움직이는 그거는 뭔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죠. 왼발을 항상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 왼발을 까딱거려서 좋으면 왼발. 오른발을 까딱거려서 좋으면 오른발. 또 오른발 까딱거리다가 나빠지면 또 왼발. 왼발 까딱거리다가 또 좋은 느낌이 사라지면 또 오른발. 왼팔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왼팔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좋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좋은 느낌이 사라지면 또 오른쪽으로 해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뭐 손을 하든가 팔을 이렇게 하든가 팔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렇게 해보든가. 그러니까 계속 좋은 쪽은 없거든요. 팽창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팽창은 순방향이 작동을 하지만은 정상적인 순방향이
작동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좋은 지점까지는 진행을 해주시고, 뭔가 나빠진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제가 그런 말 자꾸 했죠. 어떤 때, 왼손 운동이 필요하고 왼쪽은 막 중량을 좀 올리고 싶어서 올렸어요. 뭐 500을 차고 있다가 막 750 정도를 올렸는데, 올릴 때는 좋았는데 한 10분 있으니까 또 나빠져. 그럼 빨리 빼줘야 돼. 그 250 올렸던 거 빨리 빼줘야지. 아까 좋았으니까 10분 뒤에도 계속 좋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팽창이 있을 경우에, 팽창이 있을 경우에. 팽창이 있을 때는 무조건 왼손에 많이 차는 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좋으면 많이 차도 되고, 안 좋으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려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팽창이, 배를 자꾸 확인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배가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배를 만져보라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배에 종양이 있는 게 아닌가, 암이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배에 만져서 아픈 게 있으면 나 병이 있는 게 아닌가 또 걱정하고,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배를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배가 우리 온몸의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센터. 창자가 편해야, 오장육부가 편해야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죠? 오장육부는 대부분 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자, 계속 연구하시고, 이번 주가 7월 7일인가요? 7월 7일 날, 충청도 덕산에 또 이번 주에도 갑니다. 혹시, 저를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되고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죠? 조건이 있으니까, 댓글 한번 보시고, 또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또 댓글만 보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고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건은 대사증후군 동영상을 1번부터 112번까지 다 듣고 끝내신 분들만 오실 수 있다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갔다 왔었고, 이번 주에도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행히 저희들 가는 시간대는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감사했고, 자, 알고 계시고요.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모두가 팽창 문제가 잘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두른다고 또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팽창이 오래 잡혀 있었던 분들은 팽창이 풀려도 또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또 잡혀요. 그 팽창이. 그 현실입니다. 제가 현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팽창이 쉽게 사라졌다가 영구적으로 사라졌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안 생기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다 보면 이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약해져가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창을 이제는 없어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팽창을 잘 다스려야 돼요. 관리하고 팽창이 심해지지 않도록 마음도 좋은 마음, 평안한 마음 잡고 드시려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눈으로 뭐 이렇게 TV 뉴스나 이렇게 좀 유튜브나 이런 거 좀 험악한 거, 막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좋은 거, 해피한 거, 기쁜 거 이런 거 자꾸 보시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생각 자꾸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한테 또 서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저 이렇게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또 서원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하나님은 또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굳이 이런 방법 아니고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들 그렇게 또 치료하시지 않으시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 하여튼 이번 주에도 제가 7월 7일입니다. 제가 충청남도 덕산으로 갑니다. 10시 40분에 뵙는 걸로 돼 있죠. 그죠? 하여튼 자, 저 오늘 동영상 긴 시간 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